현재 한국의 역사관은 이러한 친일 뉴라이트, 즉 친일 뉴파쇼 세력에 의해서 공격당하고 있고요. 윤석열 정권은 가장 적대시해야 할 친일 뉴파쇼 세력하고 동거 중에 있습니다. 그들이 한국 국민 전체의 적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사카 유지 TV입니다. 오늘은 뉴라이트의 존재는 국가 파괴, 친일, 뉴파쇼 세력이다. 이러한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뉴라이트의 주장의 특징은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많은 식민지 근대화론자는 일제강점기에 일제의 수탈 행위, 침략 행위,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시하거나 견시를 합니다. 근대화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과정이었고 그것이 더 큰 고통을 회피하기 위한 필요한 과정이었다. 이런 식으로 강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식민지 근대화론자는 침략당한 사람들의 고통을 무시, 견시하는 반인륜적 성격을 갖고 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근대화가 법칙이고 그것을 위한 희생이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이나 강제동원 피해자분들에 대해서 무시, 견시를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주도하에 윤 정권은 제3자 변제라는 죄악의 수법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사법적 권리, 인권을 짓밟았던 것이었죠. 이것이야말로 반헌법적, 반국가적 인권 유린 행위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준식 할아버지께서는 이미 104세가 되셨고요. 올해 2023년에 벌써 이러한 고령입니다. 양금덕 할머니도 95세의 고령인데도 지금도 자신들에 대한 강제징용, 강제동원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법적 투쟁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나 근대화론자들은, 뉴라이트들은 이러한 분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자, 그러면요,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것은 소련에 붕괴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뜻인지 보시겠습니다. 자, 1991년 소련이 붕괴되었습니다. 이때 많은 좌파 인사들이 마르크스주의, 공산주의의 해위를 느껴서 사상적으로 전향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교조주의적인 사상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공산주의를 나름대로 수정하여서 그대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들이 식민지 근대화론에 사용한 마르크스주의의 내용은 유물사관 혹은 사적 유물론, 이렇게 불리는 내용입니다. 저는 그 전에요, 마르크스주의에는 식민지화를 전당화하는 그러한 견해가 있다라고 들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제가 찾은 논문은요, 토미자와 켄지라는 일본 학자가 1968년에 낸 마르크스의 영국 식민지주의 비판이었고, 이 속에서 인용이 된 마르크스 엥겔스의 여러 가지 말들을 저도 이번에 찾아서 인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오츠키 서점에 마르크스 엥겔스 전집이 있습니다. 온라인에 들어가 가지고 실제 원문을 이번에
자, 그러면 뉴라이트의 논리는 유물사관의 일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유물사관이라는 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것이냐, 역사의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논리인데, 봉건사회라는 것은 혁명을 통해서 자본주의 사회로 바뀐다. 그리고 그 자본주의 사회는 또 혁명을 통해서 사회주의 사회가 된다, 이렇게 주장하죠. 이 사회주의 사회라는 것은 공산주의, 마르크스주의에 있어서는 플롤레타리아 독재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모델이 바로 소련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사회주의 사회가 더 발전하면 공산주의 사회가 와서 이것이야말로 지상의 천국이다, 고도의 무계급 사회가 된다. 이게 역사는 이러한 공산주의 사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이것이 사적 유물론의 요점인데요. 그러나 소련이 붕괴되었습니다. 이 소련은 사회주의 국가였죠. 그래서 그 다음 와야 하는 공산주의 사회, 공산주의 국가는 이제 오지 않게 된 거죠. 공산주의 세계관이 완전히 붕괴된 것이 1991년 소련의 붕괴였던 것입니다. 여기에 엄청난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세계에 있는 많은 좌파 진보 학자들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유물사관에,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 그림에서는 위쪽 부분, 봉건제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로 바뀐다라는 이러한 부분의 논리를 그대로 가져왔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뉴라이트의 논리를 좀 더 상세하게 보겠습니다. 한국 사회에 이 논리를 적용을 하면요, 바로 봉건사회 대신 조선왕조라는 것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조선왕조는 전 근대적 사회인 거죠. 전 근대적 사회가 일제강점기 그리고 광복 후에 현재 한국의 자본주의 사회, 바로 근대화된 그러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 변화가 있었는데요. 이것이 유물사관에서 빌려온 부분입니다. 자, 이 변화 과정에서 그 뉴라이트들은요, 일제에 의한 근대화 부분만 강조를 합니다. 바로 일제에 의해서 공파가 되었고, 그리고 근대법이 제정이 되었고, 교육제도가 정비되었고, 근대 도시가 건설되었고, 자본주의화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만 강조하여서 마이너스 부정적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일제의 침략이라든가 수탈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완전히 무시 혹은 견시하는 것이 뉴라이트의 사관이고, 바로 이것이야말로 유물사관에서 오는 내용이다, 마르크스주의를 빌려왔다, 이러한 내용인데요. 일제의 침략이라는 것은 강제 병합, 그리고 땅, 그리고 농작물 수탈 및 약탈 행위, 그리고 독립운동 탄압, 자별적 교육제도, 그리고 찬식 개명, 노무자나 위안부에 대한 강제 동원, 진변제 실시, 기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거의 역사의 발전이라는 그러한 면에서 무시, 견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식민지화에 의한 근대화만을 강조하여서 일제에 의한 침략 행위, 그리고 그 후유증마저 무시하는 것이 식민지 근대화론이자 바로 뉴라이트의 기본적인 사고 방식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제가 이번에 마르크스주의의 원문으로 찾았습니다.
마르크스가 원래 말하고 있었던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부분인데요. 마르크스 엥겔스 전집에서 인용한 내용입니다. 마르크스는 논전사회를 다음과 같이 규정을 했습니다. 논전사회는 인간을 품이 없고 발동적이지 않은 수동적 존재로 만드는 한편 인간에게 난폭하고 맹목적이고 끝없는 파괴력을 부여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어려운 말인데요. 이거 무슨 뜻이냐? 마르크스는 아시아의 총근대적 논전사회는 수동적이면서도 인간에게 번역적인 사회였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종족사회, 가족사회가 이웃의 번역적이다라고 하는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을 쓴 그 저자들 중 한 사람 이영훈 씨의 주장하고 거의 같습니다. 이영훈 씨는 뉴라이트 학자 중에서 대단히 대표적인 사람이자 원래는 사회주의를 신봉했다고 알려져 있는 사람이고 소련 붕괴 이후에 전향된 그러한 사람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마르크스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논전사회는 인간을 자연에 예속시키고 스스로 발전하는 사회 형태를 전혀 변화하지 않는 자연적 운명으로 바꾸고 타락한 자연 숭배를 낳았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는데요. 조금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마르크스는 아시아의 총근대적 논전사회가 자연 숭배를 하면서 스스로 발전하지 못했다. 이러한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역시 반일 종족주의의 저자들이 주장한 종족주의의 특유한 샤머니즘이라는 견해와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일 종족주의라는 이것은 현재 뉴라이트의 교과서처럼 되어 있는데요. 이 뿌리는 사실 원래 공산주의, 마르크스주의의 유물사관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르크스는 논전사회는 인간 존신을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좁은 범위에 가두었고 인간 존신을 미신을 다루는 도구로 전설적인 습관의 노예로 만들었으며 인간 존신으로부터 모든 은대함 그리고 역사적 에너지를 빼앗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초서에 썼는데 이것도 역시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마르크스는 논전사회가 미신 그리고 전설적 습관의 노예사회였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대단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논전사회의 미신, 전설적 습관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역시 이러한 내용 반일 종족주의의 저자들이 말한 종족사회의 샤머니즘 그거하고 같은 개념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마르크스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식민지화라는 혁명 이것은 마치 지진이 파괴하는 가옥을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망하게 만드는 인간을 신경 쓰지 않는다. 마르크스는 제국주의에 의한 식민지화를 지진처럼 일어나는 역사적 필연으로 보고 전당화한 것입니다. 식민지화는 그것이 망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하면서 식민지 주민에 대한 침략의 잔인함 바로 약탈이라든가 학살, 수탈 이러한 부분을 전당화해 나갔습니다. 이것은 마르크스주의 속의 파쇼적 요소, 파시즘의 요소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르크스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영국이 중국을 무력 침략함으로 인해서 중국의 문명 세계로부터의 야만적 견리는 무너졌다. 이렇게 하여서 영국이 중국을 무력 침략하는 것을 전당화했습니다. 제국주의가 아시아를 그렇게 무력으로 침략하는 부분을 전당화했고요. 영국의 무력 침략으로 아시아는 야만
왕국에서 벗어났다라고 하여서 마르크스는 침략이나 식민지화를 전담화했습니다. 마르크스에 있어서는 역사의 발전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그 발전을 위해서 파괴시키는 것이 있어도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마르크스는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영국은 인도에서 두 가지 사명을 다해야 한다. 하나는 파괴적인 사명, 또 하나는 창조적인 사명이다. 즉, 그 아시아 사회를 망하게 만드는 것이고 아시아의 서구적 사회의 물질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바로 마르크스는 제국주의 국가에 의한 식민지 파괴 그리고 아시아 사회의 멸망을 이런 식으로 전담화를 한 것입니다. 서구적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근대적 사회에 대한 파괴 행위는 제국주의의 사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뉴라이트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마르크스는 아시아를 반야만, 반문명, 가족 공동체라고 아시아를 표현했습니다. 제국주의에 의한 가족 공동체의 파괴 그리고 해체 이것을 전담화했습니다. 가족 공동체라는 말은요, 반일 존족주의라는 책에서는 바로 존족 공동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그 개념하고 통하는 내용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족, 존족이 단위가 되어 있는 부진사회가 아시아다. 이것을 파괴한다. 이것이 전당하고 역사의 발전이다. 이게 마르크스주의자 이것을 뉴라이트는 그대로 차용해 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마르크스주의의 유물사관은 원래는 봉건사회가 자본주의 사회로 변화할 때의 논리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조선에서는 봉건사회는 아주 옛날에였기 때문에 신라라든가 그때를 봉건사회로 보기 때문에요. 조선시대에는 그냥 완조사회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완조사회가 일제 간접기가 돼가지고 부르주아 사회, 자본주의 사회로 바뀌었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데요. 그때의 파괴 그리고 창조, 발전이라는 혁명 이것을 제국주의의 사명 이런 식으로 마르크스 그리고 뉴라이트는 주장한 것이다. 결국은 역사의 발전을 자본주의화로 보고 그 과정에서 희생된 사람들은 당연한 운명을 맞았다라고 하여서 그 사람들의 고통을 무시, 견시하는 잔인한 역사관 이게 뉴라이트의 역사관의 본질이자 정근대적 사회와 정근대적인 사람들을 부진적으로 보고 거기에 대한 침략 그리고 파괴를 허용한다라는 면에서 이것은 나치즘, 파시즘하고 똑같다. 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마르크스주의는 제국주의의 수탈 행위, 약탈, 침략 행위에 면죄부를 줬고요. 이것이 뉴라이트의 식민지 근대화론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친일 뉴라이트 세력이라는 것은 결국은 친일 뉴파쇼 세력이다. 현재 한국의 역사관은 이러한 친일 뉴라이트 즉 친일 뉴파쇼 세력에 의해서 공격당하고 있고요. 윤석열 정권은 가장 적대시해야 할 친일 뉴파쇼 세력하고 동고중에 있습니다. 악은을 급영 못한다면 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뉴라이트야말로 자유민주주의를 위장한 국가 파괴 진일 뉴파쇼 세력이다. 그들이 한국 국민 전체의 적이다. 국내 진보 세력을 일소하고 일제 간정기에 희생자들의 고통을 묵살하는 것 그런 행위야말로 역사를 전진시키는 올바른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친일 뉴라이트 극
국가 파괴 진일 뉴파쇼 세력입니다. 제 오늘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좋았다 그렇게 느끼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음에 더 나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될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